자, 여러분 어떻게 휴식을 좀 취하셨나요? 자, 휴식을 좀 취하셨고 또 여러분들이 에너지도 좀 충전도 되었으니까요. 자, 지금부터 또 새로운 마음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회 문제론 우리 오늘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전 시간에는 우리 장애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 장애인 문제에 있어서 장애인 고용, 또 장애인 빈곤, 또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요, 우리 장애인에 대한 현황 한번 살펴보고요. 또 장애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차게 자, 수업을 새롭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요 장애인 문제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우리 장애인 고용 문제예요. 우리나라 현황을 좀 보면요. 장애인의 고용률은 전체 인구층의 고용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일정 비율을 이렇게 두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가 않고 있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장애인 고용 그 비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고용을 하지 않더라도 특별하게 그 처벌 조항이 그렇게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을 안 하고 그냥 과태료를 물는 정도에서 끝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장애인을 고용을 해서 어떤 불편함 또 장애인 고용에 따른 어떤 시설의 보완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들어가는 비용 대비 차라리 과태료를 물는 것이 더 좋다. 뭐 이런 제가 언론을 통해서 한번 들어본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떤 장애인 고용 촉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전체 인구층의 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 고용 문제가 사실상 참 어렵죠. 많이 힘들죠. 이런 점이 있고요. 또 선진국의 현황을 보면요. 장애인의 고용률은 일반인의 고용률보다 훨씬 더 낮다. 이거는 뭐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이 장애인 고용의 문제는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고용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장애인 빈곤 문제가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장애인 고용 우리 현황을 볼 때 우리 정부 또는 사회적으로도 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장애인 빈곤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현황을 보면요. 장애인의 빈곤율은 일반인의 빈곤율보다 더 높은 편이에요. 이거는 뭐 당연하겠죠. 장애인이 고용이 안 되니까 자동적으로 활동에 제약이 있으니까 또 참여에 제약이 있으니까 이 장애인들이 일반인에 비해서 빈곤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동, 노인, 장애인은 우리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진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가장 취약계층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애인의 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선진국의 현황을 보면요. 장애인이 있는 가족은 장애인이 없는 가족보다 더 빈곤한 경우가 많은 편이에요. 이거 뭐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아까 그 장애인 빈곤에 대한 용어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장애인을 돌봐야 될 사람들은 이 장애인들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 비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 가운데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 어떤 노동시장에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이 고용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보살펴야 될 가족 구성원조차도 장애인을 돌봐야 되는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용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장애인 빈곤의 문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요, 장애인의 접근성이에요. 자,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의 접근성은 개선되는 중이지만 아직도 완벽하지 못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또 일반 건물에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들이 어떤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죠. 또 뭐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이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주차 구역을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죠. 또 뭐 도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시설을 할 때 장애인들의 어떤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장애인 접근성의 문제는 완전하지 못한 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보도블록 위에 그 인도 위에 그 횡단보도와 접하는 부분에 이 말뚝을 박는다. 이것이 이제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장애물이고 지뢰밭 같은 위험한 그런 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의 어떤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배려를 하고 있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진국 현황을 보면요.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은 비교적 잘 확보되어 있는 편인데, 그러나 선진국에서도 장애인은 일반인보다 접근성에서 더 불리한 편이에요. 이건 뭐 선진국이나 뭐 우리나라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장애인 고용 문제라든가 장애인 빈곤 문제라든가 접근성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제 열심히는 하고는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선진국도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인 접근성 문제를 우리가 심도 있게 좀 다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그러면 우리 장애인 문제의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요?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우리 장애인 문제 해결 방안. 첫 번째, 우리 전반적인 방안. 장애인 문제, 장애인 고용 문제, 장애인 빈곤 문제, 장애인 접근성 문제,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장애인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전반적인 우리 방안은요, 재활 서비스에 대한 방안을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재활 서비스는 장애인이 유급 일자리에서 일하고 소득을 얻고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참여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이 좋은 재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뭐 장애인 복지관에 가보면 이 재활 서비스를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장애라는 것은 손상이 있는 것을 장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손상이라는 것은 그 기능이 이렇게 제약이 되는 거죠. 기능 발휘가 제약이 되는 거죠. 그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활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재활 서비스를 잘 하게 되면요, 기능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죠. 기능이 다시 살아나면 활동의 제약에서 풀려나게 되는 거고요. 또 어떤 참여의 제약에서 풀려나게 돼서 우리 장애인들이 또 고용
그 노동시장에 고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에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 기능의 상실, 기능의 제약을 극복함으로 인해서 어떤 유급 일자리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이제 소득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빈곤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빈곤 문제가 해결이 되다 보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게 되겠죠. 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전반적인 방안으로서는 이 장애인들의 어떤 기능의 제약, 손상,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재활 서비스를 이렇게 강구를 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기를 하면서요. 기타 장애인 문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책에서는 이 전반적인 방안으로서 이 재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타 이제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서로 이제 토론도 좀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요. 비대면 이런 상황이라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또 토론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한번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토론은 아니더라도 한번 각종의 뉴스 기사라든가 자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우리 영역별 방안을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방안이에요.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방안. 첫 번째, 일자리를 제공하자. 장애인은 일자리를 찾는 데 있어서 일반인보다 굉장히 불리하죠. 그러므로 장애인이 일자리를 찾는 것을 제도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일자리를 얻어야 고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든지 직장인들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애인들도 일자리를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인들에 비해서 더 불리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장애인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하죠.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그래서 요즘은 이제 사회적 기업 아니면 협동조합 이런 걸 통해서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장애인 그 작업장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제 경증 장애인들 이런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자꾸만 좋은 일자리를 자꾸만 만들어 가지고요. 그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요. 고용 능력의 향상이에요. 고용 능력의 향상. 장애인이 고용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과 직업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사업장에서 필요한 교육과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장애인들에게 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분, 고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주선을 좀 해야 되겠죠.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고용 능력 향상을 위한 그런 대책들을 많이 수립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애 유형을 보면 장애 유형이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1981년도에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만들어질 때는 장애 분류가 5가지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1989년도에 장애인 복지법이 변경이 되면서 장애 분류를 10가지 범주로 이게 늘어났거든요. 그 이후에 또 개정이 돼서 지금 현재는 장애인 분류를 15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이 장애가 다 다르잖아요. 시각장애인도 있고, 청각장애인도 있고, 언어장애도 있고, 지체장애도 있고, 정신장애도 있고, 다양한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15가지 범주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대로, 또 청각장애인은 청각장애인대로, 지체장애인은 지체장애인대로, 그 지체장애인들 중에서도 다리에 장애가 있는 분하고 팔에 장애가 있는 분, 다양하게 이 장애 부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애에 맞춰서 장애인들에 맞춰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고요. 그 맞춤형 일자리를 만든 것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킴으로 인해서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1대1 맞춤형이라는 것이 이게 뭉뚱그려서 대중들에 대한 정책이 아니라 맞춤형이라는 것은 이게 1대1로 만난다는 거잖아요. 이 1대1로 맞춤형. 그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이 일을 이제 주도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맞춤형 일자리를 그만 만들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요. 또 그런 좋은 일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이라든가 훈련을 제공을 한다면 우리 장애인들이 어떤 고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요.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방안 중에서 사업장에서의 근본적인 걸림돌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장애인이 사업장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근본적인 걸림돌이 없어야 돼요. 그러므로 사업장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걸림돌을 파악해서 제거하는 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사업장에 보면 이동의 어떤 제약이 있을 수가 있죠. 또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약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장에 존재하는 그 걸림돌, 장애 요인들을 우리가 제거하고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장애인 고용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좋은 일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을 이렇게 잘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좋은 일자리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고 또 그 사업장에서 장애인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걸림돌이 있다면 그런 장애 요인들이 있다면 그 장애물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잘 제공하는 것이 우리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해결 방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그런 또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요. 또 이제 이 영상 말고 다른 영상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요. 우리 각 영역별 방안인데요. 두 번째, 장애인 빈곤과 관련된 방안이에요. 자, 첫 번째는요. 장애수당을 제공한다. 장애인의 빈곤을 줄이는 방안들 중에 하나는 사회보장제도에서 장애인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장애인과 가족에게 적절한 수준의 장애수당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장애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애 수당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기껏 해봐야 뭐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요 정도의 규모거든요. 그것이 뭐 장애인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해결하기가 어렵죠. 그것도 이제 중증장애인, 1급에서 한 3급에 해당되는 그런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하고 있고, 경증장애인들은 이 장애수당을 그렇게 많이 받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수당이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좀 의문이 가는 그런 부분들이죠. 또한 이제 이 사회보장 제도로서 장애수당을 이렇게 지급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장애인과 함께 살고 있는 그 가족, 이 가족들에 대한 어떤 사회보장 제도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장애인들을 보살피고 있는 그 가족에 대한, 장애 가족에 대한 어떤 수당, 이런 것들을 좀 지급함으로 인해서 이 빈곤 문제를 감소를 시킬 수 있도록 이런 정책적이나 제도적인 그런 방안들이 모색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일자리 참여를 위한 수당의 제공이에요. 유급 일자리에서 일해서 얻는 소득이 적은 경우 장애인은 유급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을 꺼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장애인에게 일자리 참여와 관련된 급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실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에서 참여를 하게 되면 그 뭐 장애인 작업장에서 일부를 주고요,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를 주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정도의 이제 그 소득으로는 장애인들이 살아가기에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일자리 참여를 위한 그 수당 지급도 좀 현실성 있게, 좀 실효성 있게 상당히 좀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일자리 참여를 위한 수당 제공,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이것도 맞춤형으로 이 일자리에 따른 일을 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그 수당을 좀 잘 지급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세 번째인데요,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된 방안이에요.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된 방안으로서 보편적 접근성의 보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모든 공공시설과 편의시설은 장애인이 접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구조물을 장애인이 접근하는데 걸림돌이 없는 식으로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 국회에서 법을 만들잖아요. 뭐 건축법이라든가 어떤 이런 도로를 이제 뭐 건설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을 할 때 법적으로 이것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편적 접근성의 보장이라는 것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누구나 다 이 접근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장애물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뭐 아까 도로 얘기도 이렇게 했고요, 건물 이야기도 했어요. 아직까지도 이제 건물 같은 경우는 이 계단을 많이 만들어요. 이 계단을 많이 만들게 되면 장애인들은 접근성이 없죠. 그래서 뭐 요식행위로 법적으로 이제 하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규퉁이에다가 이렇게 뭐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기는 만드는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뭐 이렇게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건물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게 턱이 너무 높아가지고요, 그 경사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형식적으로는 휠체어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사가 이게 너무 높아요. 이게 휠체어가 올라가기가 너무 높은 거죠. 이 경사도를 좀 낮출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이 경사도를 몇 도 이상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규정도 지금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경사도 몇 도 이상을 넘으면 안 된다라고 뭐 규정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누구나 다 공공시설이나 어떤 편의시설에 접근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또 정책적인 그런 제한이라든가 어떤 제도적인 제한, 또 법적인 제한 그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갖고 이런 정책적인 제한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요. 장애인의 접근성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보편적 접근성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건데요. 접근성과 관련해서 사회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포용하는 방식으로 조직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반인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이게 이제 필수잖아요. 의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저도 이제 요번에 그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받았는데요. 연 1회 받아가지고 이게 보건복지부에다가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시설에서는 특히 이제 학교, 또 사회복지기관, 또 무슨 회사, 뭐 이런 데서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좀 생각을 바꾸고 또 제대로 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비대면으로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제가 수강을 했는데요.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됐어요. 또 많은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아동복지법상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의무교육이에요. 노인복지 차원에서도 노인학대 예방교육 이것도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이게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런 뭐 장애인 고용 문제, 장애인 빈곤 문제, 또 장애인 접근 문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선입견, 또 편견을 없애는 작업들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보도블록에 그 장애인들이 이렇게 가는 그 시설, 그 소수 몇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나? 또 건물에 뭐 계단을 만드는 것 옆에 계단 옆에 이렇게 장애인들이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경사도를 낮춰가지고 이게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소수 몇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종종 이렇게 보거든요. 좀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장애인 접근성뿐만 아니라 이런 고용 문제, 빈곤 문제, 또 장애인 전체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인식이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장애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갖는 분들이 있어요.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죠.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의 문제는 해결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를 하는 분들 행여라도 제가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가족 중에 장애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또 내가 사회복지시설에 장애인 복지시설에 가서 종사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우리 사회복지사로서 특별히 오늘 이제 장애인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요. 우리 장애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장애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요, 여러분들이 이 장애인 문제와 관련된 그 장애인 고용, 장애인 빈곤,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여러 가지 영역별로 방안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이 외에도 많은 또 방안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시간 관계상 제약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더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아무튼 오늘 이렇게 사회 문제로서 장애인 문제를 이렇게 다뤄본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장애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장애인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또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수업 시간이 참 의미 있는 수업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우리 사회 문제론,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다시 한번 장애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수업 받으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